혹시 내 뇌가 조금씩 망가지기 시작한 건 아닌가고. 몸은 이렇게 피곤한데 왜 깊게 잠들지를 못하는 거지? 뇌가 망가진 게 아닙니다. 알츠, 밤마다 너무 자주 깨워지고 있을 뿐이에요. 다행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알게 돼서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진료실에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반복해서 들었던 한 문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요즘은 왜 이렇게 자주 깜빡깜빡할까요? 처음엔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고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헷갈리고 방금 하려던 말을 잊어버리는 정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웃으며 넘깁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요 하고요. 그런데 그 웃음 뒤에 숨어 있는 불안한 눈빛을 저는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혹시 나도 치매가 오는 건 아닐까? 혹시 이 상태가 계속 나빠지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더 걱정하는 건 기억력이 아닙니다. 그 기억력 저하의 뒤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하나의 공통된 신호입니다. 바로 밤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밤에 잠이 끊어지는 순간들입니다. 새벽 2시, 3시쯤 이유 없이 눈이 떠지고 다시 자려고 누워 있어도 머릿속은 또렷해지고 몸은 쉬었는데 뇌는 쉬지 못한 느낌. 아침에 일어나면 분명 침대에 오래 있었는데도 피곤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그냥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저도 젊었을 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실제 데이터를 보고 사람의 변화를 눈앞에서 지켜보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깊이 자는 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밤마다 반복되는 작은 각성입니다. 이 작은 각성이 쌓여서 뇌를 조금씩 지치게 만들고 결국 기억과 판단력을 흔들어 놓습니다. 뇌는 낮 동안 정말 많은 일을 합니다. 보고, 듣고, 판단하고, 감정을 처리합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그 모든 부산물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마치 하루 종일 사용한 방을 밤에 청소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런데 잠이 중간중간 끊기면 이 청소가 멈춥니다. 완전히 끝내지 못한 채 다음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게 하루 이틀이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 달, 몇 년 반복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정리되지 못한 찌꺼기들이 서서히 쌓이기 시작합니다. 뇌 속에서는 이 상태를 아주 싫어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분이 있습니다. 이른을 조금 넘긴 분이었는데 평생 큰 병 없이 지내셨습니다. 아침마다 산책을 하고 식사도 규칙적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밤마다 꼭 같은 시간에 눈이 떠진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화장실 때문인 줄 알았고 그 다음엔 그냥 나이 탓이라 여겼습니다. 가족들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1년쯤 지나자 작은 변화들이 나타났습니다. 약속 시간을 헷갈리고 익숙한 길에서 순간적으로 방향을 잃고 말끝이 자주 흐려졌습니다. 검사 결과는 아직 심각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경고 신호였습니다. 그분에게 제가 가장 먼저 물어본 건 약이 아니었습니다. 주무실 때 중간에 몇 번이나 깨십니까? 그 질문에 그분은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깨는 게 너무 익숙해져서 세어보지도 않았네요. 바로 그 말이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몸과 뇌가 그 상태에 익숙해졌다는 것, 정상이라고 착각하게 된 것입니다. 잠을 방해하는 원인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밤에 마신 물 때문만도 아니고 방광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건조해지고 말초 감각은 예민해집니다. 작은 가려움, 약간의 냉기, 미세한 불편감에도 신경계는 바로 반응합니다. 그 반응이 뇌에 전달되면 뇌는 지금은 안전하지 않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잠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렇게 깊은 잠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밤을 보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호르몬과 신경의 균형입니다. 밤에 충분히 깊이 잠들면 몸은 자연스럽게 회복 모드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자주 깨면 이 흐름이 끊어지고 뇌는 계속해서 낮과 비슷한 긴장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 결과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맑지 않고 낮 동안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이 잘 붙잡히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단순한 피로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뇌가 쉴 기회를 빼앗긴 결과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밤의 작은 각성은 생각보다 쉽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아도, 큰 돈을 들이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당연하다고 믿어왔던 몇 가지 습관을 다시 들여다봐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왜 어떤 사람은 같은 나이에도 밤새 깊이 자고 어떤 사람은 새벽마다 깨는지,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 진료실에서 확인한 아주 단순하지만 많은 분들의 밤을 바꿔놓았던 방법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걸리셨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밤에 자주 깨는 문제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한 지점에서 원인이 드러납니다. 대부분은 방광이나 신장부터 떠올립니다. 그래서 저녁에 물을 줄이고 짠 음식을 더 줄이고 잠자기 전에는 최대한 아무것도 먹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그렇게 조심하는데도 새벽 각성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분들은 더 자주 깨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항상 같은 설명을 드립니다. 문제는 얼마나 마셨느냐가 아니라 몸이 밤을 어떻게 견디고 있느냐에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몸은 밤이 되면 낮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낮에는 활동을 위해 혈액이 근육과 뇌로 활발히 돌고 밤에는 회복을 위해 속도를 늦춥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미세한 순환과 신경의 안정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균형이 쉽게 흔들립니다. 특히 오랫동안 지나치게 싱겁게 먹거나 물을 참는 습관이 이어지면 밤에 몸은 예상과 반대의 반응을 보입니다. 혈액은 더 끈적해지고 말초 순환은 둔해지며 신경계는 예민해집니다. 그 결과 아주 사소한 자극에도 뇌는 잠에서 깨어나 버립니다. 진료실에서 자주 만났던 한 분이 떠오릅니다. 60대 후반의 남성이었는데 매일 밤 3번 이상 화장실에 간다고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거의 정상 범위였습니다. 전립선도 심각하지 않았고 신장 기능도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생활 습관을 하나하나 묻다 보니 중요한 단서가 나왔습니다. 저녁이 되면 물을 거의 입에 대지 않고 음식은 최대한 싱겁게 드셨습니다. 화장실에 갈까봐 겁이 나서였지요. 하지만 그렇게 참을수록 몸은 탈수 상태에 가까워졌고 전해질 균형이 깨졌습니다. 밤이 되면 신장은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각성 신호를 보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밤에 소변을 자주 보는 건 방광이 약해졌기 때문이라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방광이 예민해졌기 때문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예민해진 방광의 뒤에는 늘 신경계의 긴장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긴장을 키우는 가장 흔한 원인이 바로 만성적인 불균형입니다.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몇 년에 걸쳐 쌓여온 생활 습관의 결과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피부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피부와 잠이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하지만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넓은 감각 기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얇아지고 건조해지며 외부 자극에 민감해집니다. 특히 밤의 이불 속 온도 변화, 공기의 건조함, 미세한 마찰에도 신경 말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가 반복되면 뇌는 깊은 수면 단계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잠은 들었지만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이때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아주 소량씩 분비됩니다. 눈에 띄게 불안하거나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아도 뇌는 계속 깨어 있으라는 신호를 받습니다. 그 결과 새벽에 이유 없이 눈이 떠지고 다시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은 누워 있었는데도 머리는 쉰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가장 먼저 흔들립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치매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무 조치 없이 방치하면 서서히 나빠질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느끼는 작은 불편은 몸이 아직 회복할 힘이 남아 있다는 신호라고요. 완전히 무너진 뒤가 아니라 바로 이 시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특별한 약이나 복잡한 방법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제가 수십 년 동안 지켜본 결과 가장 효과적인 변화는 늘 아주 사소한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몸을 억지로 조절하려 하기보다 밤에 몸이 스스로 안정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뇌를 직접 건드릴 필요도 없고 강한 자극을 줄 필요도 없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제가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에게 권해왔던 밤의 각성을 줄이는 아주 단순한 방법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값비싼 것도 아니고 특별한 준비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 분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새벽에 깨는 게 줄었고 아침에 머리가 훨씬 맑습니다. 그 변화가 왜 생기는지, 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진료실에서 제가 가장 조심스럽게 꺼내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믿기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수십 년 동안 같은 장면을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밤마다 자주 깨던 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선생님, 요즘은 새벽에 잘 안 깹니다 라고 말하는 그 변화의 순간을요. 그 시작은 언제나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잠을 잘 자기 위해 머리를 먼저 생각합니다. 생각을 줄여야 한다. 걱정을 내려놔야 한다. 마음을 비워야 한다고요.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관찰한 바로는 뇌보다 먼저 안정되어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몸의 말초입니다. 특히 밤에 가장 먼저 신호를 보내는 부위들입니다. 발, 다리, 피부, 그리고 체온입니다. 이곳이 편안해지면 뇌는 자연스럽게 깊은 잠으로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온 조절 능력은 떨어집니다. 낮에는 괜찮다가도 밤이 되면 발이 차가워지고 종아리가 서늘해지고 이불 속에서 괜히 뒤척이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참고 버팁니다. 이 정도쯤이야 하고요. 하지만 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초가 차갑고 건조하면 신경계는 긴장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그 긴장이 새벽 각성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분은 70대 초반의 여성분이었습니다. 밤마다 꼭 두세 번씩 깨서 화장실에 가고 다시 누우면 다리가 근질거려 잠을 설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 검사를 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잠들기 전의 습관을 아주 자세히 물었습니다. 그러자 공통된 장면이 보였습니다. 샤워를 간단히 하고 바로 침대에 누워 발은 차가운 채로 이불을 덮는 것이었습니다. 그분께 제가 처음 권한 건 약도 운동도 아니었습니다. 잠들기 전에 발을 조금 더 신경 써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발을 깨끗이 씻고 물기를 충분히 닦은 뒤 아주 얇게 보습을 해주고 가볍게 덮어 체온을 유지하는 것, 이건 특별한 치료가 아니라 몸에 이제 쉬어도 된다는 신호를 보내는 과정입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선생님, 새벽에 깨긴 하는데 다시 잠드는 게 훨씬 쉬워졌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 번에 완벽해지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밤의 각성은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진 습관입니다. 그래서 바뀌는 것도 서서히 바뀝니다. 하지만 방향이 맞으면 몸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발과 피부가 편안해지면 신경계의 긴장은 조금씩 풀립니다. 그러면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도 줄어들고 뇌는 더 깊은 수면 단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잠들기 직전의 마무리입니다. 하루를 어떻게 끝내느냐가 밤의 질을 결정합니다. 낮 동안 쌓인 긴장은 밤에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조용히 정리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정리는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의 리듬으로 하는 것입니다. 몸의 리듬으로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불을 끄고 눕는 것이 아니라 조명을 조금 낮추고 움직임을 천천히 줄이고 말초가 차분해질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많은 어르신들께 공통적으로 나타난 변화는 밤에 깨는 횟수보다 먼저 깨는 이유가 달라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이유 없이 눈이 떠지고 다시 잠들기 힘들었는데 몸이 안정되기 시작하면 깨더라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신경계가 과도하게 흥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시 잠드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이 차이가 쌓이면 아침의 느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다는 느낌, 몸이 가볍다는 느낌. 이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뇌가 밤 사이에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했다는 신호입니다. 기억력은 그 다음에 따라옵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은 물건을 덜 잊어버려요. 말이 예전보다 잘 이어져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뇌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구나 하고요.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며칠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면 몸은 아직 방향을 잡지 못합니다. 하지만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매일 같은 신호를 보내면 몸은 점점 그 리듬을 기억합니다. 밤은 다시 회복의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낮의 기억과 집중력으로 이어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변화를 하나로 묶는 마지막 열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느끼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요소가 갖춰졌을 때 밤의 각성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아침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를 저는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이제 거의 끝에 다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듣고 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아무도 제대로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병이 아니라 생활의 흐름 속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검사표에도 잘 나오지 않고 약 이름으로도 정리되지 않습니다. 밤의 각성을 결정짓는 마지막 열쇠는 몸이 밤을 신뢰하느냐입니다. 이 말이 조금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몸은 매일 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쉬어도 괜찮은가? 긴장을 풀어도 안전한가?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 때 깊은 잠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생각이 아니라 몸의 상태로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말초가 따뜻하고 피부가 편안하고 신경계가 과도하게 자극받지 않으면 몸은 밤을 안전한 시간으로 인식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침대가 편해도 몸 어딘가가 불편하고 긴장되어 있으면 뇌는 완전히 잠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누워있는 시간은 길지만 회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지켜본 분들 중에는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70을 넘긴 남성이었는데 밤에 깨는 횟수는 점점 줄었지만 아침에 개운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다시 생활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분은 잠들기 전까지 텔레비전을 보거나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화면의 밝기와 자극적인 소리는 생각보다 오래 신경계를 붙잡아 둡니다. 몸은 누워 있지만 뇌는 아직 낮에 머물러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조언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잠들기 전 최소한의 완충 시간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모든 걸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밤이 시작된다는 신호를 몸에 반복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불빛을 조금 낮추고 움직임을 줄이고 말초를 편안하게 만드는 시간. 이 시간이 쌓이면 몸은 점점 밤의 리듬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밤이 안정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건 잠의 깊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기억입니다. 저는 수많은 어르신들에게서 같은 변화를 들었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사람 이름이 예전보다 잘 떠올라요. 아침에 신문을 읽을 때 머리가 덜 흐릿해요. 이런 말들은 단순한 기분 변화가 아닙니다. 뇌가 제 기능을 되찾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중요한 건 이 변화가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옵니다.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성실합니다. 올바른 신호를 꾸준히 주면 나이에 상관없이 반응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수십 년 동안 눈으로 확인해 왔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 늦었다고 느끼는 그 시점이 사실은 가장 적절한 시기일 수 있다고요. 이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밤부터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만 선택하십시오. 발에 옮기든 잠들기 전에 조용한 시간이든 몸을 안심시키는 작은 습관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하나가 쌓여 밤을 바꾸고 밤이 바뀌면 뇌가 바뀝니다. 기억은 그 결과로 따라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늘 같은 마음입니다. 겁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쉬지 못해 흐려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밤을 회복의 시간으로 되돌려주면 뇌는 다시 제자리를 찾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그건 여러분의 몸이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조용히 하지만 꾸준히 응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밤이 달라지고 아침이 달라지고 기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와 밤이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도록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차근차근 나누겠습니다. 오늘 밤 몸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이제 쉬어도 괜찮다고요. 그 한마디가 생각보다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